예, 오늘은 어제 그제 예고해드린 대로 준하경 경주시장님 모시고 신년 경주시정구상 말씀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반부터 지금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 옆에 경주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독자들께 셋인데 인사 한 말씀부터 하고 인터뷰 예. 진행을 하죠. 예, 우리 종강을 사랑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 포커스 애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가 민족미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은 호랑이의 기운을 듬뿍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정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이번 설날이 마스크 끼고 맞는 그런 마지막 설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런 코로나 극복의 총력을 경주하면서 또 우리 시가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펼치면서 경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요.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 형통 소원성취하시는 좋은 설날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또 설 밑이라서 예. 설 인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이 1월 28일이고 1월 달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2월 달로 보면 또 1월이니까 작년 한 해 시정 성과 한계 또 이런 거 시험한테 지켜봐 듣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냈었죠. 지금 한 2,200명 정도 확진자가 누적으로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숙주인 줄 알았더니만 또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는 기미라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한 한 해였고요. 그 밖에도 우리 이제 경주가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예. 제가 생각에 가장 큰 성과는 역시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를 유치를 해서 예. 우리 경주가 전통적인 관광도시 또는 농업도시에서 과학기술 연구도시로 이 변모 발전하는 그런 그 기틀을 다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7월 26일 날 국무총리 모시고 착공식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7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들었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한 또 우리 경주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1,000여 명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경주에 상주하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SMR 그리고 원전 안전 실전 기술 또 원자력 해체 기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경주가 탈원전 시대 소위 2029년도 원전이 폐로가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안전한 원전 개발 그 메카가 돼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경주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산자부 기술 특화 사업 R&D 연구센터 유치에도 몇 가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그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주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시험 기자 간담회 때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올해 본 예산이 한 1조 5,650억이고 이 중에 이제 국비가 7,389억, 작년 2018년 4,500억보다 한 62% 정도 증가를 했고, 늘상 이제 자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랑 삼아서 자주 하시는데 그리고 지방채가 올해부터 또 제로가 된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경주시정이나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우수하고 비전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그걸 뒷받침해주는 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가 채 되지 않는 비교적 가난한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재원의 대부분을 국비와 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하지만 7,389억이라는 큰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전에 국비 예산 가운데 이 동해남부선하고 그 중앙선 복선 전철화에 필요한 그 예산들이 집중 투여되다 보니까 규모가 컸었는데 그게 한 1,114억 원 그게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어나서 순정가액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된 것이죠.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 시가 아마 사상 최대로 또 국비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도 그렇고 뭐 등등 많은 그 국비공모사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각종 희한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를 그 제로로 만든 거, 뭐 그것은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자 나가는 가능한 빚 없는 도시가 되는 게 좋죠. 지방채 실시는 이제 28년째인데 저희들은 늘 지방채 규모가 한 300억, 400억 이렇게 됐었는데 다행히 재정 규모가 조금 늘어나면서 저는 빚을 좀 다 갚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무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는 일, 또 어려운 서민 경제 돕는 일, 뭐 이런데 소중하게 쓸 계획입니다. 뭐 가게든 국가든 지방정부든 간에 사실 이제 부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금리가 낮더라도 이자가 나가니까 그 금융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그 돈으로 저도 재정을 오래 한번 살고 지방채가 하나도 없다는 게 큰 자랑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또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대 간의 분담을 골고루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갚고 그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우리 더 그 필요한 곳에 기묘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제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제가 이래 여쭈었던 게 전임 시장 어느 분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니 뭐 지방채 쓰는 것도 발행하는 것도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금융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채가 없으면. 나중에 필요하면은 또 지방채 기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방금도 이제 공모 사업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 SNS에도 한번 뭐 우리 시장님들 페이스북 자주 하시니까 보셨겠지만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서 우리 경시가 탈락했다든가 또는 뭐 스마트 관광도시 작년에 지정이 실패라든가 아니 우리 경주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 공모 사업 짜잘한 거 많이 되고 이런 큰 것들 안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적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가 신청하는 거 다 되면 다 좋겠지만은 또 하다 보면은 뭐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탈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중앙정부의 시각하고 또 우리 시의 시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도시니까 전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 문화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경주가 무슨 그 문화재 도시지 문화도시냐.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 경주가 문화재는 많지만은 시민들이 실제 이 각종 문화생활에 직접 참여하고 또 창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도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문화도시 신청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민들의 관심과 역할에서 다소 실질적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 예, 예. 또 뭔가 시민들이 주도하는 생활 문화 실적이 적다. 이런 그리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보완해야 할 과제고요. 저희들 이제 중앙정부에 얘기하기는 아니 문화재 보존 발굴을 위해서 예산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죠. 예. 경주를 아예 그런 도시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또 별개니까 왜 보면 전혀 별개의 다른 사업인데. 예산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문화도시의 지정 취지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 11개 도시 가운데 무려 4개가 수도권 구청이에요. 그다음에 2개는 또 광역지자체 수도권에. 아니 그러면 기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화도시는 그야말로 좀 저변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한 번만 되는 게 있습니까? 2번, 3번 계속 도전해서 이번에 꼭 이제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스마트 관광도시 이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출발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한 번만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최종 경합을 두 개로 벌였거든요. 좁혀졌는데. 그러니까 수원시는 한 3년째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예. 주변에 또 뭐 삼성이니 뭐 이런 게 아주 좋은 그 ICT 기업도 있고, 기반들이 또 있고. 기반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수원에 이제 밀렸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스마트 관광도시를 또 지정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월달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또 설명회를 하고 이번에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련한길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이 ICT 기술을 이용해서 예. 뭐 예약부터 정보 검색, 뭐 관리까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우리 경주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 법정 문화도시의 경우에도 저는 관심을 갖고 기사를 계속 좀 썼던 입장인데 다행스럽게 본래 하면 작년으로 끝나는 해였는데 이게 저 문화부에서 계획했던 도시도 조금 숫자가 적다고 제가 파악하기로 내년에 한 번 더 예비 문화도시 지정도 하고 연장하는 걸로 일단 방침이. 뭐 정권이 변화되더라도 예, 예. 그 도시 그 문화도시의 사업 취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 곳곳에 어디 살더라도 문화시민으로서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뭐 기본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경주도 꼭 문화도시가 돼서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시민들이 문화행사에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럼요. 주체적으로 그렇게 도시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희망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그 늘 하시는 뭐 신년 우리 정기 언론인 간담회 때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4년 평가를 하시면서 크게 보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또 아쉬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뭐 3,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우리 경주의 좀 오래된 그 수건 사업들 예컨대 전북 희망농원 환경정비라든가 성건동, 중부동, 구정동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한 거라든가 제2금장교 착공, 송곡동 경마장 부지를 우리 또 경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들 또 크게 강조하셨던 게 황성공원 사위지를 또 매입을 완료를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힘들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과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으로 보면 안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좀 특별하게 한두 개 더욱더 큰 의미가 있겠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희망농업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한 실마리를 만드는 걸 제일 그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희망농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 구조시키는 그런 지역인데 1979년도에 보문관광단지 개발하면서 맞습니다. 이분들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트레트 지붕하에 낡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을 방치해 뒀어요. 또 개별적으로 소유권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문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여러 부처의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자기 소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마침 전현희 위원장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죠. 위원장님, 우리 선진국 대한민국 개명천지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유린당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현장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분들 그 내버려 두는 게 우리가 인권국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했더니만 마음을 좀 움직이시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무자들을 보내고 해서 전액 국비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저도 예, 그렇게 듣고 예. 있습니다. 한 4개 업체가 나타나서 서로 비싼 값으로 이 땅을 사주겠다고 해서 주민총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예,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정비하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담은 뭐 10억 안팎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최종 타결을 보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쪽이 대단히 아파트가 그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뭐 개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한 인구 한 2, 3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예. 신규 아파트 단지로 지정을 해서 새로운 경주의 부도심으로 개발할 거는 그래서 경주시나 국가나 이런 데서 부담은 조금 덜어지는 측면이 있겠네요. 전혀 없어지고요. 예, 예. 대신 이제 그 작년 그 노력에 의해서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폐수를 신당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그 사업 80억짜리인데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뭐 슬래트 지붕 걷어내고 벽체 흘어내고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만들고 하는 나머지 한 200여 원 그 예산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 아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참 여러 가지 막 뭐 하시기도 어렵고 또 시장 본인도 좀 손해 보신 게 있을 것 같고 하신데 그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면 또 우리 작년에 10만 원씩 그 개별적으로는 또 특별지원금도 나오고 소상공인도 또 별도의 지원금이 나갔는데 좀 전체적으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을 현재 요 앞에까지는 우리 경주가 시장께서도 타도시보다 훨씬 좀 앞섰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지자랑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은 예. 상당히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한 덕분에 타도시보다는 확산세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그렇죠. 운영했고 예, 예. 또 야간 방역 기동반을 만들어서 단속도 많이 했고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고 뭐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선제적으로 또 외국인 근로자들 예. 선별 진료소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검진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확산세를 줄일 수 있었는데 다만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이게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중대본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는 오늘 28명 나왔습니다. 구미도 어제 보니까 8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50명 이하로 줄이자. 50명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어떤 방역 전선을 펼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방역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든데 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그걸로는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을 좀 하자 결심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시민에게 또 10만 원씩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우리 일부 시민들 가운데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경주시가 무슨 돈이 그래 많아서 등록 외국인들한테까지 주느냐. 또 그런 항의도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인식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차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시의 경우에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도 외국인을 소외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한 27만 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270억 그게 작은 돈 같지만은요 사실은 다리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또 경주페이를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뭐 절대적으로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주페이 하면은 어쨌든 10% 캐시백에서 가게에 도움되는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는 그 경주페이 가지고 자영업자들 상점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예. 소비를 해주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안 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년 인터뷰인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거의 4년을 평가하는 비슷하게 돼서 좀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어제 그 시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2020년 대한상공회의소 이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여기에서 그 앞에 해보다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또 기업 6,000개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었는데 이런 평가 저는 이제 계속 이런 평가는 우리가 다 아는 뉴스지만 이런 평가가 실제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거나 우리 또 시민생활의 삶하고도 좀 나아질까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까요? 경제는 마인드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의 기업인들 또는 투자가들이 우리 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도시로 보느냐 하는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제가 취임할 당시에 이제 매년 대한상에서 평가하는 결과 우리 시가 218등을 했어요. 가장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의 것이죠. 뭐 거의 꼴통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조례, 제도 이런 걸 전부 다 테이블에 갖다 앉혀놓고 실무자들과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례 제도들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전부 다 더 유리하게 이렇게 고치고 또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딱 한도액을 정해서 하도록 되는 거 한도액을 좀 풀었어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자체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뭐 괄목할 정도로 평판이 개선이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 작년에 우리 경주시가 투자 유치 또한 사상 최대를 만회했습니다. 1조 5,600억 정도 했는데 포항 구미보다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절대액으로 그렇단 말이죠. 절대액으로 봤을 때. 뭐 건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런 투자 유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긍정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그런 평가들, 외부 평가들이 투자 유치로 실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곧 또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저는 결국 우리 경주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젊은이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환경 개선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시험 처음 나오셨을 때 제가 선거 홍보를 보고 오늘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하고 쾌적한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누신 것들 중에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주는 그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특우수점급도 받고 하셨는데 예컨대 이제 뭐 우리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우리 동국대학교 개발해서 하셨다든지 아직까지 뭐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교육 그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원탁회의라든가 또 실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원탁회의 등등 뭐 그리고 소통 관실 신설이라든가 시민 감사관실 그 공약들 되는 것만 공약하신 건 혹시 아니시죠?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다 하셨던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시험 아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 완성 공장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또 시장께서 굉장히 의욕을 보이셨던 트램을 중심으로 한 신교통수단 도입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역 과정에서 뭐 결과가 잘못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에서 조금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공약 100% 다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공약을 100% 다 지키는 지자체, 정치인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공약이 빌공짜가 되지 아니하고 예.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드린 약속이니까 하나라도 충실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고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경주시가 공약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SA 등급을 받은 것은 예, 인정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몇 가지 부분, 특히 전기 자동차 완차 공장 유치 부분은 제가 아직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이전에 저는 소위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자율운행 자동차 같은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이 우리 경주에 들어올 수 있는 예.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뭐 그런 일들에 주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전기 완성차 공장은 곧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사실은 그 사업주하고 아. 제가 마지막 담판을 짓도록 돼 있어요. 결국 파이낸싱이 문제거든요. 예. 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제가 2년 동안 막 각계각층으로 돌아다녔습니다. 백방으로 예. 돌아다닌 결과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와 자동차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단판을 짓는 자리인데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술도 한잔 사주고 브로커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완성차 공장 하나뿐만 아니라 그 완성차 공장에 들어서면 그거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를 우리 전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예. 모바일 단지, 산업 단지 이렇게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제 뭐 질문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맨 또 신년 간 다음에 또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질문이 필요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올해 6월 달에 선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하니까 시장께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시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재선을 이제 밝혔는데요. 만약 시장께서 이제 7기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7기 4년, 그러니까 민선 7기 4년 임기에 이어서 8기에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꼭 하고 싶은 사업, 그리고 시장께서 재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무슨 선출직 공직자가 예. 선거에 나올 때에 뭐가 된다는 것이 목표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꿈, 비전, 예. 뭐 이것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단 없이 쭉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고 기초를 닦은 그런 3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버려놓은 일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버려놓은 일 하나는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요 시장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쉬운 일이 도로 닦는 일이에요. 돈만 주고 시공업체 맡겨서 예. 하면은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되도록 돼 있어요. 표도 잘 나오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을 하면 일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 경주의 20년, 30년, 40년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 예. 이런 일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나름대로 비전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소위 포스트 원전 시대 이후에 우리 경주의 경제를 리모델링하는 일, 또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기틀을 닦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천년고대 경주가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신라왕의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실제 일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15개 우리 신라왕경 특별 핵심 유적을 정비 복원하는 일. 특별히 이번에 경주 역사가 이전하고 예. 80.4km의 그 철로가 폐선이 됐는데 이것을 잘 도시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제 도심 뉴타운을 만들고 또 그 선로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도심공원을 만들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농업 부분도 우리 경주가 농업 도시예요. 농업 도시도 그런 전통적인 그런 농업 방식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데 그 농업에다가 ICT 기술을 접목해서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런 이러저러한 일들을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더 하는 게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동의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4년이면 충분합니까? 이상해서. 그 제가 오늘 그 다시 이제 아까 이 4년 전에 첫 번째 만들었던 공보문을 보는 이유가 시장께서 이제 표방하신 게 출마 선언문을 또 이렇게 보면 당시에 이제 우리 언론사에 이렇게 배포한 그 준하경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경주시장 출마 선언문을 보면 천년고도 경주의 자존심을 되찾는 경제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주 발전의 비전 또 앞으로의 우리 경주의 성장 또 시민들이 또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비전도 그렇고 무엇을 축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하시는지 좀 우리 경주시정의 비전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또 이건 평소에 시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신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마지막 질문 삼아서 드립니다. 예. 역시 이제 천연고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도시니까 네. 그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관광 트렌드의 변화 네. 뭐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 우리 경주가 아직 부족한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걸맞게 우리 관광 인프라를 좀 튼튼히 하고 또 지금 사실 뭐 경주에 오면은 볼 게 별로 없다, 즐길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를 보강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제 시장을 표방했는데 경제는 예. 사실은 농업, 제조업, 관광업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특별히 우리 경주가 생각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이미 GRDP의 56%를 제조업에서 생산해내고 있고 예. 또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또 튼튼히 하는 일 매우 중요하고 환경 문제도 매우 중요해요. 이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예, 우리 예. 경주가 어느 시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소위 탄소 제로인 도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저는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해서 농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괄해서 우리 청년들이 살고 싶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청년들이 여기 머물러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일자리. 일자리.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문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축 이것을 좀 튼튼히 해줘야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경주에 머물러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다음에 제가 또 시장이 된다면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 여성 친화도시 됐고 예. 또 아동 친화도시 곧 지정됩니다. 이번에 또 이제 청년 친화도시 이러면 전체적으로 가족 친화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이게 여성 단순히 가족, 예, 아동. 단순히 그냥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우리 가족들이 경주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망지찬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 이 또 시민들이 이 질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2월 18일부터 우리 이제 경주시장 이게 6월달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3월 9일날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언제쯤 그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언제쯤 시장직을 뭐 그만둘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현재 뭐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너무 좀 이러죠 질문이.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예. 현직 단체장은 선거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 당원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하는데 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방선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대선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비록 현직 단체장으로서 뭐
나설 수는 없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그런 좀 응원을 하면서요. 현직 단체장이 미리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저는 우선 우리 하는 시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또 선거 가까워지면은 제가 또 나서야 될 시점을 선택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둘러서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대선이 이제 코앞이니까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이제 51대 49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현재 시장으로 계실 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쓰신 거 보니까 스피커가 없다. 네. 안 준다. 마이크를 안 준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요구나 압박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쨌든 저한테도 뭐 국민의힘으로 당원으로서 이제 압박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부터 밑에 임명직까지 예.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 기자회견 할 때도 뭐 영상물도 틀지 마라. 그다음에 무슨 설명 자료도 주지 마라. 그래서 예. 손 맨탕으로 제 입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또 대표님께서 기사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의 그 일상적인 행정의 과정인데 뭐 그런 것조차도 전혀 못하게 돼 있어서 뭐 심지어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시장은 왜 선거운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문자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직 시장은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이해해 주시라고 보고 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잘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정말 우리 경주 시정이 중단 없이 정치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하고 좀 안 맞다는 것은 아무래도 군의주의 시절의 관권 선거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거의 변화된 시대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법률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또 우리 경주시에서 또 어디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또 현수막도 많이 걸리고 했던데요. 그래도 또 설은 설입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 설맞이 덕담 겸 혹시 행정 책임자로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있으시면 이게 인터뷰이죠.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못하신 말씀까지. 정말 이번 설이 코로나로 마스크 입 막고 지내는 마지막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원래 전국적으로 벌써 뭐 16,500명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 경주시도 지금 28명, 3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려고 이제 봐집니다만은 어쨌든 이 감염의 고리를 좀 차단을 하고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께서도 특별히 당부를 하시던데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이긴 하지만은 최대한 귀성 귀양 자제하고 이동을 자제해서 그런 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민들께서도 좀 아쉽지만은 가능하면 모이지 마시고 또 그저 가까운 가족들끼리 다 오손다손 정담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경주시는 우리 시민들 또 기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맞이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별 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개별 방역 수칙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종교단체 집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시정은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면서도 또 우리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한치 소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설 명절 호랑이의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더 건강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설 앞두고 이 특별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또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시장께서는 그 모친 돌아가시고 처음 맞이하시는 명절을 같기도 예. 한데 개인사적으로는 예. 여러 가지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명절 뭐 다들 마찬가지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설 잘 보내시고 또 오늘 바쁘신데 이제 시간 뭐 분단위로 지금 쪼개서 연말에 그 설 앞두고 바쁘시던데 오늘 제 인터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학 시장님 인터뷰 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좋아요, 뭐 구독하기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요. 또 비록 녹화입니다만 방송 보시고 질문이나 이런 것도 사후에 다들 이게 체크가 되시니까 댓글로 좀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